축구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축구를 통해 내 인생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지 스포츠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명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화려한 외면보다 묵묵한 내면을 중시하며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겸손한 태도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편견을 뛰어넘었고 아시아인이라는 한계를 실력으로 돌파하며 당당히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노력, 태도, 겸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성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조급하지 않되 게으르지 않은 삶을 몸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명언 10가지와 함께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삶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들은 단지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소개할 손흥민의 철학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말, 명언 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명언 1. 나는 항상 배고프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 명언 속 배고픔은 단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기 발전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그에게 있어 만족은 곧 정체이고 안주는 곧 후퇴입니다. 실제로 그는 세계적인 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훈련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골 뒤에는 수천 번의 슈팅 연습, 수만 번의 달리기, 그리고 고통을 참아낸 시간이 존재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가 오늘 멈추면 내일은 뒤처질 것이다라는 태도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명언은 현대인의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계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 배고픔, 즉 향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오늘을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작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말합니다. 항상 배고프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향상심을 품고 살아가는 손흥민 선수.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그 모든 노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세에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지금부터 손흥민이 말하는 겸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언 2. 겸손은 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손흥민 선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미덕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고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그의 언행과 태도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터뷰에서 팀 덕분이다.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팀 동료를 존중하고 팬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은 단지 예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겸손은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을 드러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SNS에서는 화려한 일상이 가득하고 우리는 늘 비교와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보여주기보다 내실을 다지고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지금 시대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겸손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말처럼 겸손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더욱 단단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손흥민은 그 힘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 묵묵함을 택한 손흥민 선수.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말하지만 실패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언 3.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했을 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외로움을 겪었고 첫 몇 년간은 부상과 부진이 반복되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부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병역 문제 등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단단해지기 위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손흥민에게 있어 실패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는 가장 진한 과정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실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실패들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더 빛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실수 한 번에 낙인이 찍히고 두려움에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손흥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실패했을 때 손흥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법 아닐까요? 실패 속에서 단단해진 그는 늘 자신이 왜 이 길을 걷는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음은 손흥민 선수가 말하는 가족에 대한 철학입니다. 명언 4. 가족은 나의 원동력이다.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가족입니다. 특히 그의 축구 인생은 아버지 손흥정 씨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전직 축구 선수였고 손흥민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수비 연습만 수년을 반복했고 슈팅 연습은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 훈련은 종종 너무 혹독하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흥민은 가족을 단순한 감정의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자세를 만든 뿌리로 여깁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고 가끔은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며 웃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도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중심에 늘 가족을 놓습니다.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그는 자주 합니다. 그는 가족의 신뢰와 응원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도 진한 울림을 줍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때론 무겁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은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손흥민은 알려줍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족 이야기 속엔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한 인간적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강해진 손흥민.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그 미소 속엔 한 가지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다음은 손흥민 선수가 전하는 감사의 철학입니다. 명언 5. 항상 웃으며 감사하자. 손흥민 선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 중 하나는 그가 골을 넣고 양손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팬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하고 수많은 비판과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웃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동료와 팬들, 가족, 코칭 스태프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그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무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해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가 말하는 감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웃으며 감사하는 사람은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웃음은 팬들에게도 치유의 힘이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과 눈을 마주치며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진심을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흥민 선수처럼 늘 웃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매일을 기적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손흥민. 그는 단지 성공이 아닌 성장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말하는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명언 6. 성공보다는 성장을 먼저 생각하자.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비결은 단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찰과 꾸준한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늘 경기에서 이기자, 이번 시즌 몇 골을 넣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보다 더 나아지자, 매 경기에서 배워가자는 마인드로 경기에 임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 장면을 매일 복기하며 실수 하나에도 메모하고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스스로 피드백을 합니다. 손흥민에게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 철학은 그가 경기력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성과에 들뜨거나 순간적인 실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합니다. 현대 사회는 결과 중심적입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어디에 입사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삶은 그런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오늘 하루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한 걸음 더 성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공은 그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건 성공보다 성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의 자세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손흥민. 그는 그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늘 처음처럼 기본을 잊지 않습니다. 다음은 손흥민이 말하는 기본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언 7. 기본이 중요하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손흥민 선수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개인기로 유명한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꾸준하고 경기력에 기복이 적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본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기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기본 패스, 정확한 컨트롤, 움직임, 체력 관리까지. 기술보다 먼저 익힌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기본기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기 전에는 반드시 같은 루틴으로 워밍업을 하고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축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 하루의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화려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신뢰를 만들고 실력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자주 빠르게 성과를 내려 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조급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말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도 수십 골을 넣은 뒤에도 다시 드리블을 연습하고 패스를 되돌아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실천, 복잡한 전략보다 기본의 완성이 결국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기본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 바로 손흥민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한마디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실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손흥민은 기본 위에 성장했고 그 위에 성공을 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은 손흥민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철학입니다. 명언 8. 행복을 찾아다니지 말자. 손흥민 선수는 이 말을 통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생 철학을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 있는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원하는 물건을 사면,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축구 선수로서 매일 훈련하고 경기를 뛰고 팬들과 교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성공해야, 더 가져야, 더 높이 올라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과 멀어집니다. 손흥민의 철학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요? 그는 우리에게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의 자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의 모범입니다. 골을 넣어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지더라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경기,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쩌면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의 말처럼 행복을 찾아다니지 말자. 대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행복을 먼 곳에서 찾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손흥민이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가 매일 실천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명언 9. 늘 웃으며 감사하자. 이 말은 손흥민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자 그의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실천되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는 경기에서 골을 넣든 패배를 겪든 팬들과 만날 때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 미소는 단지 외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힘입니다.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 또한 배움의 기회라고 말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도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알기에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웃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매일 실천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웃음으로 표현합니다. 팬들에게도, 동료 선수들에게도, 스태프들에게도 그는 항상 미소로 인사하고 진심을 전합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와 경쟁, 불확실성 속에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삶은 말합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자.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하자. 감사는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힘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웃을 때 수많은 팬들이 함께 웃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힘들어도 웃자. 그리고 고마움을 잊지 말자. 그의 말처럼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손흥민처럼 웃으며 감사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웃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그 어떤 상대보다도 더 어려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음은 그의 마지막 명언입니다. 명언 10. 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다. 손흥민 선수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훈련 하나, 경기 하나에도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지금 이게 최선인가? 그 질문이 손흥민을 흔들림 없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와 경쟁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약함, 게으름, 포기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이자 진짜 성장입니다. 손흥민처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 안에 진정한 성취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신과의 작은 싸움에서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의 명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살아낸 삶의 철학입니다. 겸손, 감사, 성장, 기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모든 가치들은 그를 월드클래스 선수로 만들었고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말, 명언 타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